오늘은 4차 산업과 비공간 세계의 제1편 기적을 창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목적은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 그 자체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위 예를 든 기적의 스타트업들은 일에 미친 사람들이 만든 기업들입니다. 빌 게이츠의 일화 중에 어느 날 아침에 동료가 출근해보니 빌 게이츠가 사무실 카페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일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만 잠이 들어버린 것이지요. 한국 청년들도 체력은 좋지만 미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 청년들은 일주일을 밤샘 치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대략 그러한 예입니다. 두 번째, 헝그리 정신에 쫓겨야 합니다. 창업 당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 모두가 차고나 창고를 사무실로 삼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돈이 없지만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신천지로 뛰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천재 아니면 기적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대기업 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질은 마지막 자질 뿐입니다. 대기업은 천재를 뽑습니다. 그럼에도 대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은 자회사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연구 개발에 투입했으면서도 그저 기존 제품이나 기술의 연장선상에서만 회사를 키워갈 뿐입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일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카페트 바닥에 쓰러져서 잠든 빌 게이츠의 모습은 대기업 연구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기업 연구실 직원들은 언제나 밥부터 먹고 잠부터 자고 하려고 합니다. 출근보다는 퇴근을 더 좋아합니다. 빌 게이츠 등은 퇴근보다는 출근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보다 월요일 아침을 더 기다립니다. 대기업 천재 직원들은 일단 유복합니다. 연봉을 월급제로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못된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반드시 성공보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 생계비 정도만 주고 성공하지 못하면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성공하면 최소 1,000억 정도는 주어야 합니다. 현재 삼성과 같은 기업은 연구개발비로 매년 20조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발표한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서는 17조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16조는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조만으로도 그보다 훨씬 높은 투자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00명의 천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1인당 100억을 투입합니다. 물론 월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적, 물적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천재 개인에게는 월급 150만 원만 줍니다. 200만 원도 많습니다. 단 성공 시 1,000억 지급 약속을 해줍니다. 이들 천재들에게 인공지능을 넘어선 신공지능 내지 6G를 넘어선 7G 통신기술 개발을 명합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립니다. 아마 그중 서너 명은 기적을 만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갖다 바칠 것입니다. 어차피 기적의 회사가 창출되었으니 해당 천재에게는 그 기적 회사의 지분 10%만 주어도 충분히 1,000억은 됩니다.
물론 1,000억을 그냥 현금으로 주어도 무방합니다. 결국 1조만으로 삼성은 새로운 삼성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세 쌍둥이, 네 쌍둥이까지 잉태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직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직원은 사랑하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삼성의 직원들은 지금도 매년 20조 원을 제 기준이죠. 무의미하게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상식선에서만 조언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상식을 넘어섭니다. 상식에 반하지 않으면서 상식을 넘어섭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원들은 상식에 반하지만 않으려 할 뿐 그것을 넘어설 생각은 꿈에도 그리지 못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연봉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공 못해도 설령 회사가 망한다 할지라도 퇴직금은 보장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삼성이 맡겨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의 성장 과정이라기보다 노화 과정 역시 이와 비슷합니다. 제 대학 동기들은 모두가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퇴화되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30년이 넘게 해온 소송 업무가 지겨워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같은 두뇌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분야를 뛰어들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저 대법원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지 법무부 장관이나 김앤장 고문 변호사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 30년간 쌓인 타성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한 인생 유복하게 먹고 사는 정도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천재들은 배고픈 소크라테스에서 배부른 돼지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과 같이 새 시대를 여는 원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애플에게 카피캣이라고 아직도 조롱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기업의 핵심 투자는 연구개발비 투자입니다. 기업의 근본적인 명운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기적을 창출하게 되고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되면 기적이 아닌 모방만 나을 뿐입니다. 현재 한국 대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는 후자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원흉은 기획부서 직원들과 고액 연봉형 개발자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들의 뺨을 갈길 수 있어야 합니다.